저는 외형이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록 자체를 가지고 있는 자체는 외형 위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반영을 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 거북선은 이제 임난시 사천전투, 이제 단포파 예병장에 나오는 이 사천전투에 참여했던 거북선으로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걸 이제 고증을 했다는 것인데 전체 길이는 이제 25.6m. 이 25.6m 정도 된다면은 접한 길이가 한 50척.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 그 임진왜란 당시 여러 연구자들이나 고증에 의해서 50척을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전라 자수 호자수 형제 같은 경우는 뭐 47.5척도 나오고 그럽니다만은 하여튼 이것은 이 크기로 봤을 때, 실물 크기로 봤을 때는 임진왜란 거북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조 영상을 보면은 접하는 이제 세로로 여기가 지금 접한 구조인데요. 이 세로로 7쪽이 이어붙여졌습니다. 권수도 제가 지금 이 발표하는 과정에서 권수도설이나 임진왜란 관련 거북선 관련 기록을 대비시키면서 이제 지금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권수도설에는 이제 접한기가 10개가 이어붙여졌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 접한의 길이 그 크기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거 세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하여튼 어떻게 이걸 어디서 고증을 받았는가 이거 좀 궁금했습니다. 현판은 가로로 7쪽, 노판은 세로로 8쪽, 축판은 가로로 10쪽으로 이렇게 됐는데요. 이 지금 제형 거북선은. 근데 권수도설에는 현판은 7쪽, 노판 4쪽, 축판은 7쪽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방은 현판 위에 설치가 됐는데요. 지금 뭐 요쪽 부분이겠어요. 정확히 그 구조 자체를 제가 건조할 때 들여다보지 못해가지고 추측상 이쪽 정도 되겠습니다. 이 신방으로부터 밖으로 이제 0.9m 정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 모든 거북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좀 옛날부터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환성유구 이제 상상식도에 보면은 신방 밖으로 돌출된 궁지와 좀 유사하죠. 이것이 이 궁지라는 그런 어떤 분은 동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이 있는 것인가? 이거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권수도설에 보면은 좌우현에 난간을 설치하고 난간 머리 부분에 형량을 설치하고 노판 앞까지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 난간을 따라서 판자를 설치하고 난간 위에, 난간이라는 것은 여기서 난간이라면 신방을 말합니다. 신방을 말하는데 신방 위에 방패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방패 위에 난간을 설치고 난간과 난간 사이는 4.3척이다. 난간과 좌우에 각각 11쪽의 판지를 이렇게 고기 비닐처럼 이렇게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은 난간에서부터 밑에 신방에서부터 언방까지가 방패, 중간에 방패가 있죠. 거의 직선이 아닐까. 이 글로 봐서는 그렇게 추측이 되죠. 이게 좀 비교가 됐습니다. 예전부터 좀 궁금했었는데요. 모든 거북선이 이렇게 돌출이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방패가 이렇게 해졌다고. 방패는 11개를 설치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2개가 이렇게 이제 문이 앞뒤로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권수도설이나 통제형 거북선 도면을 보면은 방패가 13개, 전라자수형은 12개가 설치가 됐죠. 여장은 13개가 설치됐습니다. 전라자수형 거북선의 경우 17개가 설치가 됐는데 그 도면을 보면 나오는데 통제형 거북선은 이제 없습니다. 권수도설은 이제 전라자수형 거북선과 유사하다. 물론 이제 임진왜란 관련 기록 가지고는 이거 복원을 할 수가 없죠. 우리 정진수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전혀 접근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권수도설이 아니면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저 생각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원방에서는 이제 여장 위에 이제 여장 위에 바로 원방이 설치가 됐는데 이 방패하고
이런 것을 그림도 이렇게 한번 그려서 이 3번하고 9번이 이제 문인데요. 그 위에는 전부 다 이건 청문입니다. 이렇게 위에는 이제 그 여장이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자, 음방부터 이제 곡선이 이어지죠. 음방부터 이렇게 곡선이 이어지는데 도시 이제 중앙에 2번과 정봉이 설치됐습니다. 근데 깃발이 뒤에 하나 있고요. 이거 뭐 전혀 이거 이제 모형 거북선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돛대가 눕히거나 펴지지 전혀 않은 그런 고정된 그런 구조 같더라고요. 올라가지를 못해서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또 가운데 틈이 뭐 이런 것이 없고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칼 쏜 것을 꽂았고 열십자 길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진이랑 거북선을 제한을 한다면 반드시 열십자 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 것은 없었고 그냥 거북무늬가 좀 있었습니다. 개판 중간 지점에 몸미쳐서 여장이 이제 12개 설치됐는데 이것은 이제 3층 구조라는 것을 이제 외형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개판 중간에 어떤 기록에도 여장이 있다는 것은 없죠. 이제 여장인지 문인지를 잘 구분을 잘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밀착문 같이 여닫이 문인데 여장 전면에서 이제 여장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판 형상은 이제 평평했습니다. 권수도서는 이제 판자를 고기 비늘처럼 이렇게 엮었다는데 모든 거북선이 이것을 하나도 지키지를 않았더라고요. 평평한 이런 것이 굉장히 사소한 것인데도 이 거북선을 재놓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이 없었고 포열은 방패 좌우 각각 이제 7개 써 있고 개판 좌우에 각각 6개 써 있는데 뭐 권수도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임진왜란 거북선은 좌우에 각각 6개 또 앞뒤에 각각 한 개 써 있다 그랬죠. 그것도 이 고중을 어디서 이렇게 7개를 했는지 물론 이제 연구 성과에서 7개로 이렇게 고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개에서 8개로 고중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어디서 이제 가져왔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노는 이제 한국식입니다. 정면 좌측에 7개, 우측에 3개인데 우측은 이제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하는 일하고 노를 설치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연구 성과에서는 6개에서 8개, 7개. 김재금 선생님께서는 7개를 최종하고 있는데 아마 이걸 가지고 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키는 6번 판자 가운데 이제 설치했는데 권수도서가 이제 유사했습니다. 이건 이제 정진술 교수님께서 판옥선 복원에 대한 구조 탐색에서 이미 이걸 침묵 식도를 이용해서 그림까지 그려놓은 것이 있는데 이거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두를 보면 용두를 설치를 했는데 용두 아래에 문 2개가 있고 문 좌우에 방패가 있습니다. 방패 아래에 높은 부분 닷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은 건수도서 통제형 거북선 그 도면과 비슷하고요. 아니요 기록과 방패 닷 이것은 이제 전라자수형 거북선 도면과 유사합니다. 이제 선매는 척판 위에 그 2개의 문이 있고 이렇게요. 좌우에 방패가 있죠. 이제 방패라고 할 수는 없는데 방패 형태 같아요. 문 위에 이제 벽자형이 3개로 나눠져 있죠. 이렇게 3등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대부분 거북선의 뒷몸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북선의 뒷모습은 어디에 기록이 나와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런 것을 어떻게 앞부분하고 좀 비슷하게 했는 것인지 이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이 거북선의 특징은 이제 개판 일부를 제외하고는 조선 후기 건수도서 내용을 조합해서 재현했다. 혼합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거 통영 거북선은 전부 다 운행이 가능한 거북선으로서 이것은 체험이랄지 관광용으로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얼마만큼 고증이 이루어졌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좀 놀랄 만한 것은 이 통영 거북선이에요. 왜냐하면 외형이 좀 권수도설의 그 방패 같은 건 참 너무 닮아 있더라고요.
방패 사이에 문이 있는 걸 알지, 이런 거. 이건 이제 크기는 이제 조선 후기형입니다. 저파는 이제 수정에 잠겨 있어서 알 수가 없는데요. 아마 그 군수도설의 내용을 참조해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냥 현파는 가로에 7쪽, 너파는 세로로 7쪽, 축파는 뒤에 이제 물이 담겨 있어가지고 어떻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신방 구조도 아까 좀 비슷했고요. 방패도 마찬가지. 방패와 방패 위에 이제 여장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권수도설의 통제형 거북선하고 동일하지. 전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방패는 13개입니다. 문을 포함해서, 이런 문까지 포함해서 13개. 문을 방패로 봤을 때 13개로 보고, 그 중에서 그냥 문이 2개지. 권수도설 통제형 거북선 도면은 방패가 13개, 전라자수형은 1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방은 방패 위에 설치됐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개판은 이제 원방부터 이제 이렇게 곡선으로 이어졌는데, 도선 중앙 선상에 2번과 전공이 설치됐습니다. 평평한 민문이죠. 이 민문이는 권수도설과 유사한데, 난간 좌우에 각각 11쪽에 판자를 보기처럼 붙였다. 이것이 하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다. 아니, 보증이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판 중간에 14개의 여장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가 청구가 포열이 이렇게 중간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안에를 들여다보니까 3층 구조더라고요. 포열 방패 좌우에 이제 각각 10개, 개판 여장 좌우에 각각 6개. 이건 이제 권수도설하고 비교해보면 알겠습니다. 노는 한국식입니다. 노가 이제 뭐 2개인가 3개인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체험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여기에는 이제 넓이가 10m 가까이 돼버리니까요. 굉장히 공간이, 이게 전투원과 비전투원이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키는 기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력은 지금 우리 현대식 기계 동력이죠. 선두는 이제 용두가 설치가 됐는데, 이것은 조선 후기 때 권수도설을 기본으로 했던 제연 거북선인데, 거기는 거북머리라고 이렇게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용두로 이렇게 설치를 했더라고요. 용머리로. 이거 거북머리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겉으로 보기에는 용머리 같아요. 이런 이제 앞부분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는지는 관광용이기 때문에 이거 큰 신경을 안 썼겠죠. 선미는 이제 축판 위에 이제 문 2개가 있고, 문 좌우 방패 형태가 2개가 있고, 문 위에 이제 격자형으로 3분이 나눠져 있는데, 고중 철철을 알기 어렵습니다. 키는 이렇게 밖에 있는데, 이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이제 형식적 키로 이렇게 되어 있고, 좌우의 내부 구조를 보면은 3층 구조로서, 여기가 이제 3층입니다. 이게 방패와 3층 삼각판 기둥 사이가 이제 이렇게 포를 쏘거나 노를 젓는 그런 공간이고요. 이제 그러니까 3층 삼각판하고 주갑판의 중앙 부분에, 3층 삼각판은 주갑판 중앙 부분에 이렇게 있죠. 물론 이제 선묘하고 선두 사이는 약간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삼각판 개판 사이 층고가 1m 내인데, 이건 이제 뭐 체험용이라 그러면 이렇게 층고를 이렇게 높이 허리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전투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상태로는. 선미는 이제 공간 선장 방 각 여기가 있고, 키가 설치되어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삼각판과 이 정도로. 특집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혼합형입니다. 좀 시간이 되니까 좀 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판단하기로는 임진왜란 거북선과 가장 닮아 있는
그런 거북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50척 접한 길이 폭이 6.8m, 높이가 2m. 거의 이제 이 폭과 높이를 보면은 이제 거의 사각형이죠. 사각형 정도 되는. 인디애나라는 거북선을 재현했다고 팻말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파는 이제 세로로 8쪽 이어 붙여 있고 건수소설과 이건 이제 규격 차이기 때문에 그런 이것이 저판도 일정하지가 않아요. 크기가 전부 다 달라요. 컸다가 작았다, 컸다 작았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르고 현판은 이제 가로가 7쪽 그런데 이 현판은 그냥 수평으로 붙여버린 거예요. 그냥 계속적으로. 또 우리가 그 건수소설 도면을 보면은 그것이 이렇게 겹겹으로 붙였는 건지 수평으로 붙였는지 확실히 그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만은 다른 거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높판은 세로로 이제 10쪽, 추판은 가로로 11쪽인데 이것도 좀 건수도서로는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방패는 이제 좌우에 각각 11개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신방 구조랄지 이런 것이 좀 궁금했고 방패 위에 이제 여장이 좌우 각각 1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3층 구조, 내부 들여다보면 완전 3층 구조입니다. 이건 이제 거의 그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신방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동삼이랄지 궁지 사이 이렇게 이제 한 90cm 정도 여기에가 이제 노가 이렇게 박혀 있는데요. 이 사이가 개판은 이제 음악부터 이제 곡선으로 이어졌고 도선 이제 중앙과 두 번과 점검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그래도 나름대로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 그 건수도설에 나와 있는 아니면은 뭡니까 해방이랄지 이런 그 책에 도시 눕혔다 이런 것이 자유자재로 된다는 그런 내용하고는 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칼송곳을 꽂았다. 열십자 길은 없는데 거북문이다. 이건 이제 그 임진왜란 시하고 건수도설 내용을 짬뽕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개판 중간 지점에 이제 몸이 있어서 여장이 9개 정도 설치가 됐고 이런 형식이에요. 인량 거북선에는 그런 기록이 없죠. 이런 기록이. 물론 이제 포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해서 포를 쌀려면 아니면 총을 쌀려면 사람이 거기 올라가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3층 구조로 해야 되겠다. 이런 고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방패에 이제 포열 형태는 없습니다. 아마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는 이런 식으로 그 표시라도 해놔야 되는데 그것이 없더라고요. 여장에는 각각 이제 6곳의 포열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키는 이제 첫판 6번째 판자 가운데 설치했는데 사실은 이거 5번째인지 6번째인지는 몇 번 씹었는데 그것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제일 우개판이 지금 그 가룡인가 행량인가 그것인가 아니면 그 판인가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 보면은 그 정진수 교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그림과 거의 유사합니다. 노는 이제 한국식 노로 좌우측에 각각 7개씩 신방과 방패 사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노를 한쪽에서는 젖을 수는 있어도 양쪽에서 바라보고 이렇게 젖는다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지금 간격 사이랄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선두는 이제 용의 머리인데 이것이 이런 식은 예전에는 이렇게 안 했대요. 처음에 했을 때는. 아마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그때 그 고증을 해가지고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딱 지금 건수도설에 나온 그 통제형 거북선 같이 이렇게 딱 목이 붙어 있는 포를 쌀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는데 언젠가 바꾼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좀 비슷합니다. 다른 거예요. 선미도 다른 거고 비슷하고 이 내용은 이제 전부 다 일률적이에요. 대부분 거북선. 내부 구조를 보면은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상갑판은 주갑판 그 중앙 부분에 있고 상갑판 기둥 전후에 선체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고 선체는 군사 휴식 공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가판과 개판 사이 층고가 1.6m 그리고 내로 되어 있고 상가판 넓이가 4.2m인데 그 중에서 80cm가 빠져요. 왜냐하면 중간에 기둥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중간에 요거 기둥인데 이거 이제 그림이 두 개입니다. 요거 기둥이고 좌우측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 이 공간은 1.6m 그리고 여 높이가 한 1.6m 그러니까 사방 1.6m 정도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주가판과 이제 상가판 공간 사이가 1.5m 제가 그 밑에 가다가 머리를 찌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이 원목이라고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뿔이 나고 그랬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당시의 군인들은 모르겠지만 이 상가판 밑으로 자유자재로 이렇게 정형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막 활발하게 그런 정도. 상가판 기둥과 방패 사이가 이제 넓이는 이제 개fun과 호수 활동 공간이 약 한 1.6m 여기 오고 여기 사이 이제 방패 있는 데서부터 상가판 기둥 사이 여기가 한 1.6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라 자수형이라 할지 여수의 전라 자수형 거북선 조선 후기 때 또 들산대교 밑에 있는 거북선을 보면은 실물 크기에 조선시대 때 군인들의 실물 크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 거기서 이제 노를 젓는 그런 공간을 보면 한 2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입니다, 지금. 여기서 포를 쏘는. 이것이 이제 실무 크기인지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공간 내에서 군인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이 위에 이 목재 같은 것이 머리에 좀 닿을 정도. 남해대교 거북선을 보겠습니다. 이거 남해대교는 이제 1980년도에 해군사관학교에서 보고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지금 해군사관학교 안에 있는 거북선하고 똑같은 겁니다. 거의 닮아있는 쌍둥이 꼴인데요. 제가 이 해군사관학교 안에는 몇 년 전에 가서 조사를 싹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것만 좀 조사를 했죠. 근데 내부를 들어갈 수가 없어서 옛날에 조사했는 걸로 그렇게 가늠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조선 후기 때 거북선 크기 정도, 실물 크기 정도. 원래는 이 거북선이 인기도나 거북선으로 이렇게 복원을 하려고 그런 의도를 했었는데 이렇게 됐다. 그러는 설을 제가 누구한테 들은 것 같습니다. 저판은 이제 수중의 장비에서 볼 수가 없는데 권수도설과 비슷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축판 일부도 수중의 장비고 노판은 이제 세로로 7쪽이 붙어 있습니다. 신방도 아까 그런 거고 똑같고요. 방패나 방패 위치. 개판은 이제 언방부터 이제 곡선을 이어졌고 이제 두봉과 정봉이. 근데 이제 가장 조선 후기 때 거북선의 과 유사한. 아까 인비너랑 거북선과 유사한 것은 거제도 이걸 들 수가 있고 조선 후기 때 거북선은 이걸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칼송고를 꽂고 열십자 길도 이거 이제 인비너라 당시 거북선은 열십자 길이 2개였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2개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개판에 문 2개 있는 거 이것은 이제 또 권수도설에 있는 통제형 거북선을 닮아있더라고요. 방패는 각각 12개씩. 여장도 13개. 이게 좌측하고 우측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문을 전반적으로 내는 데는 이제 여장이 없고 뭐 그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방은 여장 위에 설치해 있고 호열은 이제 각각 방패 10개, 전면 좌우에 2개씩. 이것은 보면은 조선 후기 때 거북선의 근데 이제 포열 개수가 좀 틀리죠. 이제 조선 후기 때 거북선 같으면은 이 개판에도 포열이 있고 자수형 거북선이나 통제형 거북선 다 개판에도 포열이 있고 아까 현판에도 포열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현판에 포열이 있다는 것도 이거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내부 구조를 판단했을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런 문제들 좀 앞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는 이제 내부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좌우측에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좌우측 8개 설치했다고. 이건 이제 전라 자수형 거북선이 각각 8개에서 설치했었다. 선두도 뭐 아까 그 다른 거북선하고 유사합니다. 내부 구조는 중앙에 이제 그 3층 구조가 아니고 다락식으로 이렇게 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물건 같은 걸 올려놨더라고요. 다락식 그 방패와 다락식 기둥 사이에 약 2m 정도. 이 정도 되면은 상당히 늦었는데 그 사람의 움직임과 너의 그 이격거리 뭐 이런 거에 2m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주갑판 아래는 이제 군사 휴식 공간, 그리고 이제 선매는 이제 선장 공간, 방, 그리고 화장실 뭐 이런 것들을 설치했고 키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것은 약간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현황과 특징을 보겠습니다. 형식은 임진왜랑은 거북선은 사천, 지세포, 옥포. 거기서는 이제 거제도에서는 인랑 거북선 1호, 인랑 거북선 2호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조선 후기형 거북선은 이제 통영, 한강, 전라자수형, 통영 거북선, 또 해군사관학교 남해대교 여수 이순신 강장, 또 여수 돌산대교 밑에 있는 거북선. 구조의 형상과 특징을 보면 2층과 3층 구조고 형상이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이 다양할 수밖에 없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양한 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판, 노판 구조는 대부분 동일했으나 판자 개수는 다양했다. 현판 구조는 대부분 동일했습니다. 개판 구조는 다양했습니다. 2층 개판 구조 뭐 이런 정도. 참고 자료를 유추해 보면은 인랑 거북선 관련 자료, 조선 후기 거북선 관련 자료를 좀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이렇게 재현을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현 거북선의 가지를 보면은 뭐 일반적인 겁니다만은 복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설정이 될 것 같아요. 시대별로, 구조별로, 형식별로.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것을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것이 형태라도 조선 후기형인지 임난형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겉모습이라도 우리가 임진왜랑 거북선의 겉모습을 충분히 재현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 충분하거든요. 그거라도 좀 여러 가지 뭐 개판의 형태랄지 활성것이랄지 아니면은 도세 형태 이런 것은,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통제형 거북선이 임진왜랑 거북선의 어떤 그런 제도를 따랐다고 하니까 그 형태를 많이 인용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증 자료면 참고 자료가 기준이 정확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임진왜랑 거북선을 고증한다 놓고 외형상이라도 내부는 어떻게 저희들이 확정을 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내부는 둘째문이라도 외형이라도 확실하게 겉모양만 보더라도 크기 말고 겉모양 보더라도 이거 임진왜랑 거북선이구나 이런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현된 거북선으로 항해가 가능한지 여부, 이것도 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선체가 일단 굉장히 커요. 복원형 여부, 노예 형식과 위치, 도세 기능 등 이런 것을 좀 세밀하게 해가지고 실제 노를 저었을 때 이것이 배가 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실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층구조도 차라리 이제 여러 가지 임진왜랑 거북선이 3층 구조니 2층 구조니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은 기회가 된다면 2층 구조를 한번 해가지고 한번 항해를 해보고 3층 구조로 해가지고 항해를 한번 해가지고 그걸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거북선 재현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겠습니다만, 물론 복원력이랄지 이런 것을 구조적인 계산에 의해서 수치에 의해서는 그것이
안전하다고 이렇게 모든 것이 나와서 설계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지만 실제 그걸 뛰어봤을 때 문제점은 없었는가 이런 거. 우리가 저희들이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의 어떤 기동성 이런 게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사실은 판옥선보다도 더 기동성이 없다면 이것은 거북선을 재현한다. 이순신 장군께서 거북선을 만든 어떤 목적이 없는 거지. 재현을 이건 전부 다 여러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충무공 거북선 창제 목적을 상기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거북선을 조선의 판옥선 거대하고 둔중하지만 거대하고 어떤 공격력도 좋고 이런 거북선 전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북선을 창제했는가? 이런 것을 분명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자료의 자의적 해석 이건 좀 지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각 구조별 경관별 수치 추정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하죠.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내부 공간. 구조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형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대별 거북선 관련 기록 반드시 반영돼야죠. 당포 해방장, 이순신 행장 이런 거. 거북선 복원 시 현대 군함 구조 연상의 접목을 지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북선을 재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이죠. 제가 판단했을 때. 기존 고증 자료 참고하되 철저하게 분석을. 요즘 이제 연구 성과가 이제 정진일 교수님께서 거북선에 관련된 어느 정도 틀을 좀 잡아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가지고 계속적으로 또 참고하고 또 새로운 것을 창하는 것은 아니고 가장 가까운 거북선에 가장 가까운 그런 복원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조선시대 때 다양한 거북선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제가 이 논문을 2010년도에 임진왜란 거북선의 크기와 이후 조선 후기 때 거북선 변화가는 과정을 논문으로 한번 써가지고 게재한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이 거북선은 다 다양하고 각 수군진, 시대별, 읍진 다 다양하다. 이거 거북선이 똑같을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기록에 나와 있는 그 형태 자체만큼은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는 거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